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누적 확진자는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한 코로나19 무료 검사 키트 주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각 가정당 4개 키트가 무료로 배송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의료진의 감염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에리카 세티 LA시장이 차기 LA시 소방국장에 여성을 지명했습니다. 시의회 인준을 받으면 첫 여성 소방국장이 탄생합니다. 빌 더 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주지사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캐시 호컬 현 지사가 11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조만간 협의에 나섭니다. 긴장 완화에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긴급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앞으로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경제와 민생의 키워드를 맞춰 약속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 300만 개 창출을 공약했고 윤석열 후보는 체육시설 영업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후보만 참여하는 양자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급등과 금융기업 실적 부진으로 급락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52도가량, 내일 낮 최고기온은 65도가량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월 18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을 하면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기준으로 전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가 15만 6,505명으로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2주 전과 비교해서 54%가 증가한 것입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54%가 늘면서 1,9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79만 55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2주 전보다는 62%가 증가한 것이지만 최근 나흘간 줄곧 80만 명 선을 유지했던 것보다는 조금 하락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백신과 치료약의 불평등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면 올해 안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의료적 측면의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변이의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주최하는 2022년 다보스 포럼이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 보건기구 비상대응팀장은 올해 바이러스를 종식하지는 못해도 공중보건 부문의 비상사태를 끝낼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 need to do is get to low levels of disease incidence with maximum vaccination of our populations so nobody has to die. That's the end of the emergency in my view. That's the end of the pandemic.
하지만 백신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구를 인류가 공평하게 공유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사태의 비극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 think there is absolutely no reason why a continent of Africa should be lagging behind with having 7% of the population fully immunized. A continent of 1.2 billion people is totally unacceptable. 전파력이 강하지만 중증도가 약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코로나19가 독감 같은 풍토병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단언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기존 변이의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는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전염 수준이 낮아지면 여행 제한 등 경제 사회적 활동의 규제가 대거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내년 하반기까지 코로나19와 독감을 단 한 번의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건강한 아동과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WHO 수석 과학자인 수미야 수아미나탄 박사는 브리핑에서 지금으로서는 건강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부스터샷을 받아야 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아미나탄 박사는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한 확산 중인 가운데 접종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백신의 면역력이 일부 줄어드는 경우가 확인되지만 어떤 대상에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령층 그리고 면역체계 문제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료보건 종사자들도 감염 취약계층이라면서 회의의 목표는 이같이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중증과 사망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700만 명 이상을 돌파하면서 팬데믹 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600만 명의 누적 확진자가 보고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주의 신규 확진자의 급증은 델타 변이에 비해 2배에서 4배 강한 전염성이 더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로 인한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망 사례 또한 급증하면서 지난 16일 103명의 주민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에 발생한 사망자인 55명에 비해서 2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한 코로나19 무료 검사 키트 주문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각 가정당 4개의 키트가 무료로 배송됩니다. 자세한 내용 정연호 기자입니다. 연방정부의 무료 코로나 홈 테스트킷 주문 웹사이트가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은 18일 시험용으로 사이트를 오픈한 것으로 실제 풀 가동은 19일 아침부터라고 밝혔지만 18일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주문은 모두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covidtest.gov를 방문해 이름과 집 주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이메일로 주문이 접수됐다는 확인을 받게 됩니다. 테스트킷은 가족 수에 관계없이 한 가구당 4개의 검사 킷으로 한정되며 배송은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한 주소당 단 한 번의 주문만 허용됩니다. 테스트킷은 주문 후 통상 7일에서 12일 이내에 무료로 배송이 시작됩니다. 정부의 무료 테스트킷은 래피드 안티젠 방식으로 30분 만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개인 의료보험을 통해서도 홈 테스트킷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전국의 의료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 1명당 한 달에 8개의 래피드 테스트킷을 보험료로 커버해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가 홈 테스트킷 구입 당시 즉석에서 보험 커버를 받지 못한 경우 영수증을 보관했다 의료보험사에 환불을 요청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4,701명으로 어제보다 약 140명이 늘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680명으로 하루 사이 약 60명이 증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주말과 연휴로 보고가 지연된 탓에 22,688건만 집계됐습니다. 최근 들어 의료진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보고된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모두 1,268건으로 2주 전보다 30%가 늘어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증가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5명 줄어든 1,1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99명으로 하루 사이에 10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639명이 보고됐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208.9명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100명이 늘었습니다. 확진율은 27.9%입니다. 에리카 세트 LA 시장이 오늘 LA시 소방국장에 여성인 크리스틴 크라우리 부국장 대행을 지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LA시 소방국을 이끌어온 랄프 테라자스 국장이 올해 소방국을 떠나게 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명자인 크리스틴 크라우리는 소방국에서 22년 근무한 베테랑으로 현재 LA 소방국 행정운영 부국장 대행과 파이어 마샬을 맡고 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성명을 통해 현 시점에서 시 소방국을 이끌 인물로 크라우리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을 말했습니다. 또 크라우리 후보자가 재직하면서 지혜와 결단력, 용기를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LA시 의회 인준을 받으면 LA 소방국 역사상 첫 여성 국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인타운에서 하루 평균 2대의 차량이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LA 경찰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차량 도난 범죄는 2만 2천여 건으로 2010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13.7%, 2019년보다는 54.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차량 도난 사건은 전체 30%에 해당하는 약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타운에서는 지난해 총 687대의 차량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차량 도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다운타운이었고 보일하이츠와 벤나이스 그리고 한인타운 순이었습니다. LA 카운티 전역에서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무장강도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롱비치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8시부터 자정 사이 롱비치와 벨플라워 그리고 파라마운트에 있는 편의점들에서 잇따라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 곳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사건은 모두 5건이며 용의자들은 총기로 무장을 한 뒤 현금을 훔쳐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범행 과정은 유사하지만 각 사건들의 연관성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으며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롱비치 경찰국이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이 지난주 목요일 행콕팍의 한 가구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영상은 사건 발생 30분 뒤 베버리와 윌셔 블루버드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용의자는 짙은색 후디와 선글라스 그리고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LA 시의회는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 제보를 하는 사람들에게 $50,000의 보상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버스 정류장에서 70세 간호사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40대 노숙자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올해 48살의 캐리 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 5시 15분쯤 유니언 스테이션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카운티 USC 메디컬 센터에 근무하는 70세의 간호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했으며 폭행 직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간호사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요일에 사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5시 1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0번 프레이 노스 방면 구가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지면서 마틴 루터킹 블루버드 인근까지 정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도 역시 다운타운 인근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구간부터 알라메다 스트리트까지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1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은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벤튼 웨이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정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5번 프레이 노스 방면 슬라슨 애비뉴 구간 추돌 사고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10번 프레이 이스트 방면 월넛 그로브 애비뉴 출구에도 역시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 리더 국가로 복귀를 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출발을 했지만 확진자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물가는 급등을 하면서 지지율은 최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때문에 10달 뒤에 있을 중간 선거가 암울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부터 험난했습니다. 당선 인증은 사상 초유의 의사당 난입 사태 끝에 이뤄졌습니다. 축제가 돼야 할 취임식은 삼엄한 경계 속에 치러졌습니다.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바이든 대통령의 일성은 통합으로 어둠이 아닌 빛에 관한 미국의 이야기를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우선 현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 이를 위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지지부진했던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리겠다는 목표를 천명했습니다. Our plan starts with mounting an aggressive, safe, and effective vaccination campaign to meet our goal of administering 100 million shots in our first 100 days in office. 100일 약속을 달성하면서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성인 70%의 접종을 끝내겠다는 목표를 새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델타 변이로 여름철 재확산이 시작됐습니다. 그 와중에 아프간 철군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지율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이 회복되면서 소비가 늘었지만 공급 대란으로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가속했습니다. 선선한 날씨와 함께 줄어들던 확진자는 겨울철 오미크론 변이로 다시 급증세를 보이면서 지지율은 바닥을 쳤습니다. And then he hasn't been able to get it back because, again, like I said, since that time, you've got inflation and pandemic and all of that. 미국 CBS 방송이 지난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좌절을 느꼈다는 답변이 50%를 차지한 반면 만족한다는 대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의 집권 1년차 지지율로는 37%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대외 정책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립주의 정책을 버리고 동맹을 복원해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회복한 것은 그나마 성과입니다. 하지만 전 정부부터 이어져온 중국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로 빚어진 러시아와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 핵 문제 등도 마찬가지여서 어느 하나 똑떨어지게 해결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집권 후반기와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동력을 마련할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올 한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오는 11월에 열릴 주지사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유력한 주지사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혔던 빌 더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블라지오 전 시장은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앞으로 뉴욕주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정작 선거에는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블라지오 전 시장의 불출마 결정에는 최근 여론의 동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의 빈자리를 메운 캐시 호컬 주지사는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46% 지지로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더블라지오 전 시장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주는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호콜 주지사의 초반 강세가 본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호컬 주지사는 선거자금 모금 분야에서도 경쟁자들에게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모금한 액수는 2,160만 달러에 달합니다. 뉴욕 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탐 소워지 연방하원 의원이 330만 달러를 모금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자금 면에서도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북 담당 국장을 지낸 전문가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따른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앤서니 루이제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량 살상무기 담당 선임국장은 CNBC에 출연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관여 정책만 선택했다며 그것이 지난해 그의 정책이었다. 그는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루제로 전 국장은 이는 북한의 4번에 달하는 미사일 시험으로 잘못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제 겨우 1월에 절반이 지났을 뿐이고 추가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과잉 반응하고 그 뒤에 협상을 제안하는 수순을 밟는다며 그러나 그들은 절대 협상에 나서지 않고 대신 무언가를 요구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할 일은 압박을 높이는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는 한 제재는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다시 긴급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 대사는 향후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강화를 요청했던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s. Their attacks are a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공격으로 표현하며 이번 주 중 또 다른 논의를 유엔에서 가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AFP 통신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이미 요청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멕시코 등이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회의가 현지 시각 오는 20일 비공개로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0일에도 북한의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비공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이 위험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ctual tangible security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we take that very seriously. So there's no devaluing at all. 또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미사일의 재원에 대해 탄도미사일로 평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조사 중이라며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훅해 연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인 노력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열쇠를 쥔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조만간 추가 협의에 나설 예정인데 긴장 완화의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소식 역시 KBS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현지 시각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합니다. 두 장관이 전화통화에서 약속을 잡은 겁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회담에 앞서 우크라이나와 독일을 잇따라 방문해 서방 측 입장도 조율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가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막판 협상으로 이번 회동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Let's be clear. Our view is this is an extremely dangerous situation. We're now at a stage where Russia could at any point launch an attack in Ukraine. 실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인근에 10만여 병력을 결집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북쪽의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상 진전을 위해선 먼저 군대를 물려야 한다는 서방 측 요구에 러시아는 주권이라고 맞서며 오히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확장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Мы никому ничем не угрожаем, но слышим угрозы в наш адрес. 이와 관련해 옌스 스톨렌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새로운 군사 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측 외교수장 간 막판 협상은 동맹과 제재라는 미국 측 압박 카드가 러시아 측 군사 행동을 실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지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제공으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면서 초유의 안개 속 대선 레이스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밥상 민심을 누가 담느냐가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데 TV토론 그리고 후보 단일화 등 남은 변수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불과 2달도 남지 않은 대선, 엎치락 뒤치락 초박빙 구도는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칸타 코리아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32.8, 이재명 31.7로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약 보름 전 선두였던 이재명 후보가 다시 역전을 허용한 건데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른바 이대남 전략을 앞세운 윤 후보가 2030 지지를 더 얻은 점이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윤 후보가 청년층 지지를 회복하며 이 후보를 다시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뉴스원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조사에선 이재명 35.6, 윤석열 34.4로 집계돼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혼전 양상입니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라의 미래를 실제로 책임질 역량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하시게 될 것이라고 보고 윤석열, 안철수 두 야권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엔 이재명 후보에게 더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누가 나와도 모두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데 특히 중도 확장력을 가진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격차가 한층 벌어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불편하다, 못 살겠다 하시는데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가장 무섭고 날카로운 국민의 목소리에 또 그 민심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후보는 연일 정책 행보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30%대 후반 박스권에 갇혀 있고 윤 후보는 2030 세대에 힘입어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지만 단일화 경쟁력에선 안 후보에게 밀리는 등 후보들 모두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경제, 민생 이런 키워드에 맞춰 약속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 300만 개 창출을 공약했고 윤석열 후보는 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가 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를 300만 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내세워온 경제대통령 이미지의 연장선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일자리 공약도 포함시키고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께서 정말 훌륭하게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미리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수용했다는. 청년 취업 지원금을 2배 늘려 임기 내에 청년 고용률을 5%포인트 올리겠다 했고 공공 분야에서부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구조적인 임금 차별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행사에선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란히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사각지대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상시에는 우선순위를 빨리 캐치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 후보는 민생 현장 행보를 강조했는데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과 만나선 밤 9시인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안 움직이다가 9시 넘어가면 이게 활동성이 많아진다는 그런 근거가 없지 않냐.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의 후보는 기후위기를 강조하며 녹색당과 정책 연대 뜻을 밝혔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을 비판해온 호남 출신 최진석 명예교수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호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는 네거티브전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무속인이 선대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혹에 국민의힘은 해당 조직을 해산했는데 민주당을 무속인 논란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 KBS가 보도합니다. 건진법사라는 이름의 무속인이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활동한다는 의혹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해당 본부를 전격 해산했습니다. 후보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후보 가까이서 안내를 하는 듯한 동영상도 돌았지만 이 무속인이 직함을 받거나 관여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혹시나 오해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반면 민주당은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무속 논란을 지도자의 자질 문제로 연결하려는 듯 윤 후보에 대해 주술에 홀린 지도자라는 원색적 표현도 썼습니다.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습니다. 무당 선대본 실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검증특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했는데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공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전체 160분 분량입니다. 이 후보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둘러싼 형제 간 갈등,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대화 등이 나옵니다. 이 후보가 형 재선시 및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가 이루어진 수십 차례의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 후보는 이 파일들이 이미 공개된 것들이라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공인으로서 이런 무례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후보의 사과와 별도로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록 폭로에 고소 고발이 잇따르는 등 두 당 간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첫 양자 TV 토론회가 오는 27일 열립니다.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서울 여의도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양당은 지난 13일 지상파 방송 3사의 TV토론 개최를 요청 정식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두 후보의 토론은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며 후보들의 민생 대안과 미래 비전을 실천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토론 방식이나 주제 등은 오는 25일이나 그 이전에 양측이 참여하는 롤 미팅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두 후보 간의 양자 TV 토론이 27일에 개최된다는 민주당 발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당사 브리핑에서 지상파 3사가 오는 27일이 토론의 날짜로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준 것이고 양당이 어느 날짜가 적합한지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KBS 측에서 제시한 오는 27일 밤 10시에 대해서는
설 전날 전 세대가 모이는 31일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 생각한다면서 밤 10시가 넘으면 많은 분이 주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피한 저녁 시간대가 좋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의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참여하는 다자 토론 요구와 관련해선 양자 토론을 요청하여 응했고 합의한 것이라면서 이번에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만 참여하는 양자 TV 토론을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안 후보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양자 TV 토론은 아시다시피 공정하지 않은 토론이라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단도 성명을 내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논리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탈했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양자 TV 토론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양자 TV 토론회는 녹취 공방 토론을 할 것이 뻔한 그 나물의 그 밥인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피해자를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최 전 의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례안 통과에는 대가성이 있었나요? 죄송해요.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가 낮은 위험으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은 그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중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의장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최 전 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금품 수수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소설을 쓰고 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최 전 의장 등 성남시 의회 의원들의 비리 의혹,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등 3건은 경찰이,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의 특혜 로비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나눠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민,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과 금융기업의 실적 부진에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543.34포인트가 하락한 35,368.4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85.74포인트가 떨어진 4,577.11, 나스닥 지수는 386.86포인트가 급락한 14,506.9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3월 초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멘 반군이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시설을 공격하는 등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달러 61센트가 오른 $85.4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종가는 미국산 셰일 오일의 본격 등장으로 유가 하락이 시작된 지난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연방상원이 연방준비제도의 새로운 지명자들의 인준 청문회를 오는 2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마켓워치에 따르면 상원은행위원회의 셰로드 브라운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연준 지명자 3명이 오는 2월 초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위원장은 제롬 파월 의장,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과 함께 사라 블룸 레스킨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지명자와 연준 이사 지명자인 리사 쿡, 미시간 주립대 교수, 필립 제퍼슨 데이비스턴 칼리지 교수의 임명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켓워치는 그가 총 5명의 후보자들이 모두 초당파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항공기 운항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항 주변에서 5G 서비스를 개통하려던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AT&T와 버라이즌은 오늘 일부 공항 인근의 송신탑에서 5G 서비스를 개시하려 했던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초 내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5G를 개통할 계획이었습니다. AT&T와 버라이즌은 일부 공항 활주로 인근의 송신탑 가동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이 자발적인 재량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정된 5G 개통을 앞두고 2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연방항공청 FAA와 항공업계가 책임감 있게 이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한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연방정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연방상무부가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의 미국 내 클라우드 사업이 국가 안보 위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알리바바가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을 포함해 미국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와 중국 정부가 이에 접근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과에 따라 연방당국은 알리바바의 위험을 줄일 조처를 강제하거나 미국 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당국이 미국 기업과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비스 간 거래를 중단한다면 알리바바의 가장 유망한 사업 중 하나에 손상을 가하는 것은 물론 명성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형 게임 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의 주식을 주당 95달러에 전액 현금 매입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는 인수 발표 직전 블리자드 주가보다 거의 45%가 높은 가격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46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통해서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주도권 쟁탈전에 본격 가세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캔디 크러쉬 등 인기 게임들을 개발해서 전 세계 4억 명에 육박하는 게임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회사 간부들의 성폭력과 남성 위주 직장 문화가 불거지면서 정부 당국의 소송과 조사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지난해 로켓 등을 만드는 우주 인프라 기업에 투자된 돈이 145억 달러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주산업 벤처 캐피탈 업체인 스페이스 캐피털은 오늘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CNBC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등 우주 인프라 기업들은 작년 한 해 145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서 50%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스페이스 캐피털은 2012년부터 우주 관련 산업체 1694곳을 조사해 투자 현황을 발표하며 로켓과 인공위성 등을 제작하는 업체를 우주 인프라 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스페이스 캐피털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우주 산업이 갈수록 커지면서 투자 측면에서 큰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주의 1월 제조업 활동이 급격하게 둔화하면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경제 충격이 가시화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오늘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0.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치인 31.9 대비 거의 33포인트 급락한 수준입니다.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25.5도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뉴욕 연은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제조업 경기가 부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연은은 그간 상당한 확장세를 이어온 제조업 경기 성장세가 1월에는 멈춰섰다면서도 다만 기업들은 앞으로 6개월간 경기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켓워치는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연초에 급격하게 확산한 오미크론 변이의 여파를 드러내는 첫 지표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1월 주택 건축 업체들의 신뢰도가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에 따르면 전미 주택 지난해 12월 이후 19%가량 상승했습니다. 건설비용 상승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의 로버트 디에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월 자료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의 반등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존 주택 재고의 부족과 탄탄한 매수자 수요가 신규 주택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건설자재 비용 증가, 숙련 인력 부족, 모기지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 주택 구매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이 2050년까지 세계 사업에서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데런 우즈 엑손모빌 CEO는 세계 각지의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엑손모빌의 오늘 발표로 미국과 유럽의 모든 거대 석유 업체들이 탄소 중립을 약속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죠. 오늘 밤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바람도 잔잔한 편으로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의 속도로 불겠고 밤 최저기온 52도가량, 내일 낮 최고기온은 65도, 내일 밤 최저는 오늘보다 많이 떨어지면서 4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편 목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70도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 6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67도, 해안가는 6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맑은 날씨 보이면서 밤 최저 66도가량, 내일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최고 80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파에 폭설까지 찾아오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 곳곳으로 눈비가 확대되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밤사이 강한 눈이 집중될 텐데요.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한파특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